아마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입니다. 출전은 어디냐면 삼국사기 열전 온달전입니다. 거기에 돼 있어요. 첫 줄이 내용이 이겁니다. 용모가 구부정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겼는데 마음의 심지는 차분하고 빛났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 한문의 원문은 우온달이죠. 어리석은 온달. 우리가 바보라고 하잖아. 어리석은 온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온달은 바본가요? 네. 바보라고 써있어. 바보라고 있으니까요. 진짜 바보여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으로 조금 가난하고 살지 못하고 좀 외모가 특출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평강공주. 네. 맨날 울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평강왕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주에게 너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계속 울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애가 커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저는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공주가. 황. 아버지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나라의 임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지키신다면 그게 옳겠습니까? 저는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자식이 정말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로 결혼하겠다고 막 뻗팅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만해. 자, 이렇게 온달에게 시집 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분노한 왕이 얘를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리니까 집에 있는 자기 갖고 있는 폐물들을 다 가지고 주섬주섬해서 공주가 드디어 궁궐 밖을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온달이네 집이 어딘지. 그렇죠. 제일 빨리 찾아야지. 갔더니 집을 보니 어땠을까요? 막 초가 집단이 쓰러져가는 집이죠. 집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퇴락한 곳에 늙은 노모가 있는데 할머니가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이야 앞길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네. 앞길이 내가 여기서 산다는 거. 그런데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이래서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어머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머니가 손을 만지니 솜처럼 부드러운 것이니 귀한 집 사람인데 어느 몹쓸 사람들의 꿰매 빠져서 이곳에 온 것인가? 우리 아들은 배가 너무 고파 산에 가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갔다네. 그러니 자네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서 가게. 아이고야. 이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어서 와라. 아이고 대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보내요. 이 공주님께서는 그 온달이 갔다는 산 기슭에 미리 가요. 가서 기다립니다. 와. 기다리다 보니까 웬 나무를 한 사람이 쭉 오는데 보니까 온달 같아. 가서 설명을 쫙 이렇게 하니까 온달이 생각해 보세요. 예쁜 여자가 귀한 옷을 입고 와서 어머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죠. 예, 당연히 좋죠. 너무 좋아. 네. 그런데 온달은 어떻게 했냐면 화를 벌컥 내면서 웬 어린 여자가 이런 이상한 요망스러운 짓을 하는 거는가? 너는 여우 아니면 무슨 귀신이냐? 절로 가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사람이 마음만 맞으면 되지 부귀한 다음에 같이 산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결국 같이 살게 됩니다. 가지고 온 폐물을 팔아서 옷도 사고 땅도 사고 일을 하면서 책을 사서 공부를 시키고 온달에게 가서 말을 사오라고 시키는데 아무 말이나 사지 마시고 저기 궁궐에서 버리는 말을 사오세요 해서 궁궐에서 버리는 말을 사와서 잘 키워서 결국 열심히 말도 탈 수 있는 장수가 되도록 해서 어느 해 크게 사냥을 할 때 그곳에 온달이 같이 출전해서 엄청나게 사냥을 잘해서 1등으로 잡은 사람을 딱 본 거예요, 왕이. 제가 누구냐 했더니 온달인 거야. 아니 네가 온달이야? 오, 내 딸하고 잘 지내느냐? 이러지 않았어요.
충격적이야.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지듯이 스토리가.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그 1등을 했다만 나와요. 그 다음에 외적이 침입해서 전쟁이 날 때 온달이 출전을 합니다. 출전해서 맨 앞에 선봉에 나가서 힘써 싸워서 큰 공을 이루어요. 오. 그리고 나자 비로소 왕이 너야말로 이제 진정한 내 사위다.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벼슬을 주고 그를 인정했다. 그 다음에 되면 그 왕이 죽고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신라가 너무 강성해져 한강 북쪽까지 고구려 땅을 침범했어 했을 때 온달이 자원에서 출전하면서 제가 이번에 출전하여 한강 이북에 우리 땅을 수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출전해서 아주 크게 싸우다가 그 성에서 날아오는 활을 맞고 죽습니다. 죽고 나서 관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관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치를 수 없어서 연락을 했더니 공주가 그곳에서 막 달려옵니다. 공주가 달려와서 어루만지면서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이 났으니 이제 돌아가십시다 라고 말하자 비로소 관이 움직였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다. 이제 아름답다. 비로소. 감동적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평강공주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을 사랑했을까요? 아니 사랑했으면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안 사랑하면 그게 또 그러면 트레이너 아니에요? 트레이너? 안 사랑하면은 코치, 직업 코치라든지 직업 트레이너 아닙니까? 좋습니다. 아까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한 가지가 있죠. 너 이렇게 계속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누가요? 왕이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제 온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나라 전체가 함부로 대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 그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는 그런 존재가 온달이었습니다. 평강공주는 이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 평강공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뒤틀려져 있는 것들이었고요. 어떤 거는 정말 진정한 사랑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그 어떤 사랑의 의미가 들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전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